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새는 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전에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좀 길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좀 의사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는데 결론 이 양반 박 교수님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임시정부가 뭘 했느냐 늙은들이 그냥 밥 먹고 들어오자 싸만했지 않냐 뭐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 임시정부가 없었다 이거 생각해봐라. 우선 임시정부가 지금 제가 그저 역사적 판결을 보면은 우선 임시정부가 그래도 남의 나라 땅에서 정부 행세를 하지 않았네. 그리고 그 밑에 광복군이라고 있어가지고선 이 광복군도 없었으니 임시정부가 그야말로 붕 떠 있었지만은 광복군이 있어가지고선 그래도 조직이 있어가지고 통수권 행사했대. 예. 중국군한테 중국군의 통수권을 말하는 게 처음에는 물론 이제 군사위원회 저거 받았지만 나중에 찾았거든요. 통수권을 가져왔대. 그리고 또 카이로 선언체 장례사회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 도와줬냐 이봉창, 윤봉길이 광복군 임시정부 이거 한국 도와줘야겠다. 이래서 그 사람이 루즈벨트라든지 처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또 형식적이나마 임시정부가 대선을 보고를 했지 않냐. 또 형식이 제대로 했잖아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연합국 협동작전 했지 않냐. 영국은 로마, 보마 전선에서 OS에서 적어서 또 우리 분열됐다. 분열은 틀림없다. 그러나 만주에 있던 무슨 북로군사 서로군사 독립훈련대 있던 거 그거 다 흡수해가지고 광복을 단열시키기가 아니에요. 야또 임시정부가 통합했지 않냐. 내면을 했더라도 또 시켰고 또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 국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졌지 않냐.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5학년 쪽에 조선애들끼리 모시 얘기하다가 중국 중량의 임시정부 때문에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국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 하는 게도 그렇고 일반 나쁘다 그랬지만 중국 군대에 가면서도 탈출을 하는 계획이 그래서 탈출을 하는 원인이 직접원이 거기 있었다. 중국 지경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군맥을 이었다. 네. 1907년 8월 1일에 군대 해산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맥을 잘 아시겠지만 의병이 있다가 의병이 또 일본에 오니까 독립군을 만주러 가고 만주가 또 일본 가니까 중국으로 와서 광복군을 오고 광복군이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기초를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정부는 말했더라도 그래도 군맥 흐름은 그대로 이어갔다. 이런 임시정부나 광복군이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데 그런 흔적을 깡그리 없애고 1948년 8월 15일 공개했다면 그럼 임시정부는 하늘에 뜬 거냐? 그럼 임시정부가 개인단체 요새 조폭이냐? 조폭이 깡패시킬 거냐? 진짜 요새 어떤 교수가 쓴 거 뭐하러 무슨 테러단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있으니까 교수도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독립군을 갖다가 테러리스트, 광복 테러리스트라고 물론 일반 놈들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어떤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불만인지 우리끼리 광복군 한 5년 10년 전만 모이면 한 20명 모여요. 모이면 그냥 불터터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흔적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안 되겠다. 흔적이 남겨야겠다. 선제 시작한 건데 광복 그래서 제가 북권 내야지만 저기서 이제 선의껏 한 거는 북권 내야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에서도 많이 공감을 그럼 독립군은 하나인 줄 알았더니 거기 의병이 있고 독립군이 있고 광복군이 있고 그게 몰랐네. 제 친구들 저들 지적 수준 우리나라 하이레벨 사람들인데 광복군 동지회고 광복회고도 몰라요. 광복회는 이제 이족들 모임 보고 이제 생존자 지금 국외가 40명, 국외 40명이지만 생존자는 그런데지만 문제의사 20명, 25명 정도밖에 안 되면 90%, 99%가 좀 유족이거든요. 광복회가. 광복운동제는 생존자 단체고.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독립은 그저 독립군이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아 우변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 역사 흐름이 있구나. 그 금국절 당연히 파리수를 금국된 거 아니야. 48년면 그 된 거 아니야. 했더니 역사적 흐름 얘기면 아 그것도 그렇네. 그러니까 제대로 피안도 하고 해야 텐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냥 혼자 하면 불만 되고 불만 세력밖에 안 되지 않냐. 정의 얘기하면서 기회심 이런 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데 미안하다. 아이 편하십니다. 아니 우리 고장님 훌륭하신 분이 우리 선생님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게 박지원이 몰랐습니다. 예. 박지원 교회 시절에 거기 이거 저 통대 의원들 뭐 그때 예. 분들 많이들 일주일 계시고 내려가고 포천 이제 그저 문화 들리고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통대 의원들 뵙고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동인에게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한참 유신 때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그냥 광복군 정도로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 어제 말씀드린 그 포천 지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썼더라고 그게 그 이제 이것 내 듣고 이것저것 한번 모아서 쓴 모양이에요. 그거 이제 좀 내용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분도 제가 뭐 솔직히 얘기가 얘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오늘 뭐 많이 말했지만은 제 뜻을 받아들이고 제 뜻을 이해하는 분이고 또 뭐 알고자 하신 분이면 제가 좀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 모임 있어도 이제 잘 안 하면 술 타서 이런 얘기가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고 그러면 또 이제 열을 올리는데 그래서 저도 말 많은 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날이 돼서 서로서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들어야 텐데 뭐. 아유 별 말씀입니다. 제 들으러 왔죠. 저기 저 영평 어디세요? 영평 영종면이죠. 거기가 이제 영종면 영성리라고 영평 이렇게 계시면은 이 포천 쪽 동쪽이 영성리고 저 서쪽 전곡 쪽이 영평이에요. 그 동네가. 저는 영성리에서 났어요. 아니 여기서 이제 서울서 쭉 가자면 쭉 가면 이게 운천으로 가고 여기 영평으로 가는 거래. 네, 영평을. 그 삼거리 나오잖아요. 거기 여기 이제 여기 성동구 건문소고 옛날에. 그 전에. 사고 나서 이제 성동대교 나오고 우리 가면 철원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청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청곡으로 쭉 가면 영평 들어가죠. 네. 들어간 그 첫 동네가 그 영성이에요. 거기서 났습니다. 그럼 본은 어디세요? 조그만 동네니까 다 붙었어요. 그렇죠. 본은 어디세요? 어느 김씨세요? 저 김해김 씨고. 김해김 씨. 씨고 집이가 이제 저 집이 증조 할아버지가 포천 신북 있지 않습니까? 네. 신북 사시다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해가지고 거기 이사를 오셨대요. 네. 이사를 오셨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사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앞에 기와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셨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났을 때는 초가집에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었어요. 영평초등학교 앞에? 영평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기와집이 있었어요. 큼직하고. 예. 그리고 우리 집은 거기 좀 떨어져가지고 한 3일 떨어져가지고 초가집이 있었고.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할머니 보고 우리 집 정도 살 때는 끔찍해야지 멋있는데 왜 우리 할머니 그런 집에서 못 살아요? 초가집이에요.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그 신벽 살다가 증조 할아버지, 제 증조 할아버지 그리 이사 오셨대. 영평 그 개화집으로. 근데 개화집으로 이사 오니까 일본들이 좀 산다고 그래가지고 들락날라고 자꾸 뭐 뺏어가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 처분하시고 다른 사람들 안 보시고 그 이제 초가집으로 조그만 집으로 이사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돌아갈 때가 참또 이렇게 끝끝내 오시고 나중에 뭐 일본은 강제적으로 오고 그랬지만 그 천풍김 씨가 많이 살았죠? 천풍김 씨가 성동 쪽으로. 그쪽으로? 네, 천풍김 씨가. 그쪽으로 이제 그렇네. 그래서 거기 그 영평 그래서 그리고 아까 향교 얘기도 아까 최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향교 앞에 지나갈 적에 증조 할아버지가 가면서 태극기가 그 향교의 태극기 있잖아요. 지금 태국 다른 세 개가 막 저게 태극기의 저 중간이다. 사계는 없지만 이게 세 개가 돌아가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태극기가 향교 문에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영평 불타서 없었지만 중국에 광복은 데려가서 아까 그 얘기 안 했지만 못했지만 태극기 처음 보니까 그게 태극기고 사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애국가가 지금 같은 저 곡이 아니라 올드랜 사인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있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 그 슬픈 노래에다가 저 보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막 쏟아지고.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그 분위기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니까 그 노인은 옛날에 과거 복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엔 우리 직장에서 뭐 되게 철도에서도 하여튼 그 아까 말씀 예산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남의 토요일 일요일도 더군다나 철도는 남의 놀 때문에 더 바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놀지 못했는데 일 참 많이 했어요. 정상에 가더라도 그렇게 저걸 했는데 요새도 물어보면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땡청 가고 상관이 있든 없든 자기만 다 고마워도 세상 옛날하고 다릅니다. 말이에요. 우리 이제하고 다릅니다. 그러지. 우린 참 죽어라고 참 무슨 왔다 탄 것도 아니고 일일도 나오고 호두했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 달라진 세상에 이런 늙은이 얘기하면 더 말이 안아지게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죽으면 생존자가 느낀 사람 죽으면은 그나마 예가산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끔 인터뷰도 오면은 아주 귀찮아요. 그러니 그 얘기해야 몇 세 시간 뭐 4시간 얘기해야 신문에 나 요만큼 나오는 거 대비에 나오고 그냥 몇 초 나올 그 나와서 맛이 아니라 이해도 안 오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힘이 들어요. 네가 하려면 그래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일하마도 안 해주면 이제 사는 사람도 오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이 사장님이 그 글 연기 읽고 요새 또 사장님이 가시고 그래서 보천신문 보통 지방신문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천신문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잘 잡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야안동이랑 인천대학 학장 우리 현직 시절은 재경고 멤버들이 정동원 선생님. 정동환 이렇게 정동환 그때는 정동환 참석 안 했지만 하여튼 그 몇 사람들 오고 나는 뭐 공직이 돈 있으니까 이제 사업 보는 사람도 있고 이한동이 고만도 죽은 강창상이 네, 그분 좀 부적안에서 돌아왔죠 그 사람들. 그 부적안했습니다 지금. 김용채도 국회의원사 이런 사람들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저녁 먹고 이제 얘기하고 한참 얘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있어서 그때는 뭐 독립 얘기 아니라 이제 같이 얘기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점차를 사고. 요새도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라고 이제 편지 오는데 나이가 안 가죠. 내가 90 먹은 사람이 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뭐 내가 가서 무슨 도움도 안 되는 거 안 나가지 나가더라고. 그런데 내 느낌이 그때 그 당시에 있잖아. 포천이 좀 단결해야 된다. 도시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직장에서 어디서 보면 상당히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단결하는데 우리 포천은 아까 역사적인 역사 고장인데 그런 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너무 서울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옹진력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런데 의사님 좋은 글을 쓰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반갑더라. 근데 보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참 아주 100% 뭐 옳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진짜 52개 처음서부터 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스토리를 아까 얘기한 임명문대 대란 거의 되는데 그 전에 영평의 문제 그 당시 일제시대의 문제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 어떡하죠? 아니 근데 그건 먼저 찍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용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 먼저 건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제가 이제 내용이 부끄럽고 그렇지만 혹시 그 자료에 음란 쓰시면 제가 알뜰 법인에서 근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독립기념관이고 뭐 근데 자료가 이렇게 집약적인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책에 보면 뒤에 사진에 왜 광복 선언부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복은 기념물 우리나라에 하나뿐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참부터 인연이라는 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동의기양원의 안준생이라고 안중근 의사의 조카들 안준생 예. 그 사람이 그 관장 측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광복을 선언문 기념비 하나 어떻게 했냐고. 안춘생 의원이. 안준생 장군이 예예예. 좋다고 고문이 왔어요.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직장 내가 개인 돈 낼 수 없잖아. 돈도 없고 내 공채. 그때 이제 첫도 그만둬가지고 코니케에 이제 회장할 텐데. 그랬더니 거의 골치 아픈데 노조도 그렇고 또 상위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나서면 안 되거든. 골치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또 진짜 이사들 보겠더니 두말없이 찬성하더라고요. 아고 허세죠. 회장이 건복인데 노조가 또 막 그런 노조 위원장 보고 했더니 야, 딴 건 내 반대죠. 그건 찬성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사이 보다 보니까 우리 김 회장이 그 사람 같은 종씨 김영희 시대 종씨 분인데 처음 임원님 직원이 선보 그냥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 얼마 드는가 우선 견적해봐 홍대 교수가 돼서 했더니 그 당시에 돈 많이 들어 요즘 몇억 되더라 너희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선 안준생하고 또 하나 그 당시 광복운동 대장한 사람이 있어요. 불러내가지고선 저녁을 먹으면서 봐라. 아니 내 한테 개 가져왔네. 내 3개 가져왔. 어떻게 낫겠냐. 지금 성격이 크게 낫겠다. 그랬더니 이제 안준생이가 뭐라는 거니. 김 회장 고맙다. 지금 은행장이고 회사 회장 가서 얘기하면은 해드리게 해줘. 당연히 해드리죠. 하면서 익습니다. 이게.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김 회장 그 20대는 한다고 하지만은 당신 그만두면 그거 가지고 뒷다리 들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게. 당신 입장 보낼 테니까 그 높이를 축소시키라 그러다. 그보다 지금 1m 더 높고 포기한 사람들은 더 넓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축소시켰어요. 지금 이제 그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대로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지금 나는데 그게 그걸 해줘서 또 잊어버렸죠. 한 30년 전이니까 86년에 30년 전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때 독립기관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요새 제가 이제 광복운 동기 회장 보고 이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독립기관 찾아도 그렇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중국도 어디 있고 쟤들이 중국도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쓰러졌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보통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장에 전화가 봤더니 30년 서류 다 없어졌는데 그 광복운 독립기관 사진을 찍어보라 했더니 아주 철하게 찍었더라고요. 옛날에 좋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공안뒀을 때 그 앨범 하나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들었더니 거기 그 당시에 했던 그 기념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빼가지고 그게 바로 그건데 이게 30년 또 됐죠. 지금 내가 그래서 30년 후에 내가 울고 먹을 줄 알았냐. 그래 그런 용도예요. 지금 중국엔 벌써 광복군 흔적, 임시적 흔적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광복 흔적도 거기 하나 서안에 만들고 충경에 지금 또 하나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임시정부는 충경, 항저, 상해 다 있고 국내는 없잖아요. 임시정부 흔적 국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복 흔적 그거 하나뿐이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정치적으로 역사를 외우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고 하더라도 이건 나빴다, 이건 좋다. 그래야지 그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활용 가치가 없다 하면 묵살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불합리한거라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 모순이 생기고 이거 내분되는 게 이렇게 분열 아닙니까 이게.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뭔지 모르고 그렇지만 이 내용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어저께 신문에 어저께 조선일보에 논설에 칼럼에 나왔는데 대학교 썼더라고요. 그건 광복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지 왜 1948년 5년 1919년 9월 4월 10일이냐 썼더라고요. 내가 안달아서 내가 이 반박하게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창피하게 뭐 언론 상대 가지고 내가 되겠느냐, 혼자나 보수 언론 가지고 상대를 했냐, 그 전에 옛날에 난 내준 것마저 고마운데, 그건 뭔 거니? 그냥 뭐 이유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벌써 아무 지역적인 거 가지고 내서 가지고 이겨니까 뭐 저거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좀 혼자 우리 아무도 뭐 집사람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혼자 그냥 참 뭐라 그럴까 참고 있죠. 헛속다. 세상에 이러니까 헛속지 않냐. 나만 그냥 알고만. 그래서 이 책도 사실 누가 준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몇 권 안 했어요. 애들한테 내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갔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알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 거고, 옛날에 뭐 일본 탈출하고 한 20년 전에 30년 20년 전에 저 사람 넘은 사람 탈출기를 하나 쓴 게 있어. 그거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일반의 공백 판것 내 산사도 없겠지만, 이건 또 한 300페이지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자료 보고 또 내 글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쓰는 게 좋은 게 또 있고, 역사적으로 남길 만한 글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모으고, 또 이병배 백범 선생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발표한 거 상당히 역사를 같이 있는 거, 그걸 읽다 보니까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내가 보면 광복국제 보내도 방이 없어요. 근데 많아요. 반이 되죠. 누가 봐야 시계통 버릴 텐데, 내가 이 일이 아깝고 이렇게 한 걸 시계통 넣을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또 두꺼우니까 액도 봐야 되라고. 그래서 확출해가지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꼭 볼 만한 사람, 광복회에 관계되는 사람들,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내 몇 개만 이제 애들, 내 할아버지가 왜 그러니? 제가 어렸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손잡고 선양에 가거나 갈 적에 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하시면서 그 좀 책좀 봤으면 책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책좀 없으니까 다 그 분실됐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걸 못 쓰더라도 그런 게 있으시면 역사에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거니까 내가 이겼지 않습니까?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중근 의사의 그 아드님 있잖아요. 네. 안준님이 이제 첫째 아들은 안비우고, 그다음에 안준생. 네. 그 따님은 미국 가 있다고? 사이드뮤직 거기 묻혀 있죠. 네. 우이동에 사이드뮤직 묻혀 있고요. 근데 안준생 씨의 무덤이 우리 포천에 있습니다. 아들의 그 아들 포천에 있어요. 예, 포천에 있으면 아들인데. 내가 그 평통현장 할 적에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의 무덤이 포천에 있는데 그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기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시장님은 아무도 몰라. 내가 여기 봐라. 이 안준생 무덤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서 올라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시장에 가서 그걸 복사를 해서 쫙 나눠주고, 이걸 빨리 무덤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서 저기 있는데, 그래서 이걸 관광자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이 시장에 이제 다 찾아서 나도 가봤죠. 이제 가보고 문화원장은 이제 같이 가보고 그래서 했는데, 관광원장 하려더니 뒤로 보는구나 가자 빠져요. 왜냐면 친일 혐의가 있더라. 친일 혐의가 어떤 거냐면, 그분이 뭐 친일한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등병을 죽였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집안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랬는데 큰 씹었는데 하루는 윤봉길 의사, 누구야? 윤봉길 의사가 그 후에 또 저거 죽였잖아요. 이봉창 사. 이봉창 선생님. 그거 했는데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누구 얼른 숨어라는 딱 숨는데 그 연락이 안 됐대요. 그래서 숨질 못해서 잡혀가지고 안준생 씨를 데리고 어디를 가더랍니다. 한 며칠 동안은 그냥 막혀있는 차를 타고 어디 가더래요. 가더니 누굴 만나게 해주느냐 하면 이등만만의 아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신문에 있을 때 저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예. 신문에 있었죠? 예. 네, 저 봤습니다. 예. 이등만만의 그 아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준세이가 뭐라 그랬냐면 거지등만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 준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 이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이는데 아들 무새끼가 이런 못난 무새끼가 저 사과를 했다고 저 얼른 가서 죽여버려라 암살 지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안준생 암살 지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또 암살 지령을 내니까 이 안준생을 누가 감싸줬느냐면 일본 놈들이 감싸줍니다. 못 죽이게 감싸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이제 6.25 때 그때 이제 다시 중국에서 이제 50년대가 와다가 부산에 살다 거기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걸 무덤에서 그 천주교 신자니까 우리 그 천주교 무덤에 거기다 갖다 이제 모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게 무슨 친이념입니까 그게? 그래갖고 저 볼러를 가져가지고 그냥 지금 그 부부 박마리아 그 부부 안준생하고 부인하고 무덤이 이렇게 이제 보존이 있습니다. 참 그 문제가 네. 있고. 네, 그 어떻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전 생각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광부가 70년대 했지만 이제 예, 예. 오래된 거 아닙니까? 또 예, 예. 길게 보면 얼마 안 됐고 언젠가는 옳게 다 제대로 볼 거다. 그걸 보려면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잘 남기자. 그래서 이제 광복군지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지문 집에 더 잘할 거다. 한두 올은 남을 거 아니냐. 그럼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면 생존자들이 이거 얘기 증언한 거니까 또 그 당시에 교수들이 학자들이 한 거니까 그거 참고될 거 아니야. 근데 좋은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 남만 탓할 게 아니라 난 그래요. 광복 사회 자체. 우리 내부는 너희들 유족은 네 아버지가 어떻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자랑만 하는데 너희들 요새 행태는 어떠냐? 저렇게 네가 잘났냐 뭐 다 잘났다 이런 자리 하고 말이지 또 무슨 뭐 차려나면 그 자리에 차려를 하고 말이지. 그래도 생존자도 이 힘은 저 어떠지 무슨 내가 잘났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왜 잘 읽고 저 컴퍼니 얘기하면 잘못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난 잘 안 하는데 사실 얘기 안 하면 내 경험담을 얘기하면 내 얘기밖에 안 나오는 보자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 얘기하면 누가 보면 잘한 거거든요. 그렇게 비슷하더라도 할 건 해야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린 서로 커버하고 싸우시지.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밀어주고 안 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무슨 뭐 체면이 있어서 이렇고 그리고선 이렇게 과목사에 이러니 외부들 학자들이 심지어 광복계 정체가 뭐냐 이게 또 지방신문이에요. 그건 수원신문이 몇 년 전에 광복계 정체가 뭐냐 대학 교수가 칼럼 썼더라고요. 그 교수가 그런 정도 무식하다고 그래. 그건 뭐 반박하고 난리 났지만 그 사람 욕하지 말아야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좋은 변이야.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역을 올리지만 정부나 정치